내일 우리의 손으로 지역 일꾼 4,125명, 국회의원 7명을 뽑습니다. 대선 87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국민은 정권 안정과 견제,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4년 전 민주당은 광역단체 17곳 중 14곳을 휩쓸었는데 내일은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JTBC는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유세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인데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를 수원에서 합니다. 경기도 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기도청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유세 현장입니다. 최규진 기자, 김동연 후보는 아직 유세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잠시 후 오후 8시 15분부터 이곳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나해석거리에서 무대 위에 오릅니다. 제 바로 뒤로 무대가 보이는데요. 지금은 김 후보가 도착하기 전에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지지자들이 몰려있고 양옆에 이렇게 선거운동원들이 현장의 열기를 더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김 후보는 경기도 군포에서 이전 유세 일정을 마치고 이곳으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사흘간 김 후보는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구 31개를 찾아서 유세를 진행했는데요. 밤 11시 30분에는 단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서울 사당역에서 광역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도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상대 후보,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날선 메시지를 내놨죠. 김 후보는 오늘 오후 유세 일정 도중 국회를 찾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경쟁 후보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41억 정도 되는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33조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할지 걱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자신의 불우했던 불우했던 유년 시절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김은혜 후보 측이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손톱만큼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몇 곳에서 승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17개 시도 중에서 8에서 9곳의 승리를 목표로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막판으로 들어서면서 전북과 광주, 전남,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접전이 펼쳐지면서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민주당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5에서 6곳을 이기면 선방하는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지도부는 8시부터 서울 용산역에 모여서 마지막 총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최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유세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하예빈 기자, 김은혜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유세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조금 뒤인 오후 8시부터 이곳 수원시청 앞 번화가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선거운동원들이 분위기를 한창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경기 본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현장에 합류해서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김은혜 후보는 오늘만 경기도에서 5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 원 균등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김은혜의 약속이 윤석열 정부로 이어져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천구여당에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막판 돌발 변수입니다. 김 후보 입장에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네, 앞서 김 후보는 실무자의 실수였다면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사실을 한 차례 인정한 뒤에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즉답은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서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보는 전체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현재 17개 시도 중에 9곳 이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출마한 경기를 비롯해서 충남, 대전, 그리고 세종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 전반기를 좌우할 변곡점으로 보고 지지층을 향해 새 정부를 향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후반전이라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완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예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부터 2022 우리의 선택 어울려 내일로를 준비했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실시한 출구 예측 조사 결과와 속도와 정확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당선 예측 시스템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연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JTBC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단독으로 실시한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상파 출구조사 외에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JTBC의 이번 지방선거 개표방송 우리의 선택 어울려 내일로에서도 단독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 반에 바로 이곳 일산 JTBC 특설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최대 관심지 경기와 서울에서는 출구조사를,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대규모 전화 면접을 통한 예측 조사를 진행합니다. 통계, 정치학, 여론조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JTBC 선거 자문단이 최근 투표 경향과 각 지역의 인구 통계학적 구성을 반영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며 후보자별 득표 정보가 쌓이면 JTBC의 선거 예측 시스템 비전 J가 출동합니다. 비전 J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표 정보를 분석해서 누가 몇 %의 득표율로 당선될지 그 확률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당선 확률은 조심스러운 순환 예측, 과감한 매운 예측 두 종류로 전달해 골라보는 재미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알찬 정보만큼이나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다채로운 색으로 어울려 사는 사람들을 그리는 김소영 작가의 작품들, 전국 17개 시도의 명소를 빠르고 시원하게 둘러본 레이싱 드론 영상 등이 시청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토론도 준비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JTBC 간판 시사 토크쇼 썰전 라이브는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전국의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번 선거 결과와 의미를 해설해드립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